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P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영어 문법 이론과 체계를 배우고 암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체계는 딱 한 가지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순서대로 배열하면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나열 순서가 곧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명사라도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되고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고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말하는 것도 어렵고 영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배우고 공부해서 외우고 암기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써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투부정사와 동사원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원형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동사원형을 동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사원형은 그 자체로는 동사가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동작이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을 동사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만이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원형으로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명사와 일치하는 개념이죠. book 이라는 명사도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것을 실체가 있는 어떤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사를 붙인다든지 s나 es를 나타내서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도 특정한 형태를 갖춰서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가 생략된 특정한 형태인 명령문에서는 동사 원형이 바로 동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와 결합해서는 동사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동사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 원형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투부정사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때는 형용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를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y them, 그것들을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e's buy it.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e's to buy it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투부정사의 t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사다라는 동작이나 상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to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작과 상태의 간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살 예정인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 그것을 투부정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 could it, 조동사는 단독으로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could buy it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개념의 불확실한 추측이다라는 조동사의 개념이 합해져서 그것을 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 won't buy it.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I want to buy it.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투부정사가 want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원하다라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to buy it. 그것을 사는 것을 아직 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작과 간격을 두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가정적, 미래적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문법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I want you to buy it. 나는 당신이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주어가 원하는 것이고 목적어가 그것을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그것을 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투부정사로 그 동작과 상태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I saw him buy it.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바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saw, 내가 봤다란 얘기죠. 그 보는 시점에서 그가 그것을 사다라는
어떤 동작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동사도 마찬가지로 I'm made him buy it. 나는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사도록 시켰다. 여기서는 간격을 두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사도록 시킨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동사가 아닌 get을 비교해 보면 I get him to buy i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동시켜서 그것을 사도록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는 동작에 간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이 그 사람을 사게끔 만들었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동사와 사역동사의 차이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사용되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로는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투부정사가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He was seen to buy it by me.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he 다음에 was seen에서 수동태가 표현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는 왜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걸까요? 그 의미는 he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was seen은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어가 주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하는 동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졌다, 사는 것이. 그래서 주어가 하는 동작과 주어가 받는 동작의 간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to라는 단어를 다시 부활시켜서 투부정사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역동사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이죠. He was made. 여기서 he가 made라는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킴을 당했다라는 의미에서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he가 직접적으로 하는 동작을 투부정사라는 것을 간격으로 표현을 해서 다시 부활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로 살아나는 이유가 간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동사와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적 개념이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에 동사 원형은 추상적인 개념이 조동사와 결합이 되어져서 추측이나 판단,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 덩어리로 실체를 이루는 동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는 같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동사에서는 그 동작이 바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